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책을 소개해 나눠드리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50의 공허함과 가벼움을 채워주는 책. 공허함의 눈물로 치유를 해준다. 공허함을 살면서 한 번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나이에 맞게 생각하게 한다. 노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해서 고전의 재발견. 세 번째 반복해서 읽는 책. 자, 20만 독자들의 찬사 속에 다시 나온 책 50에 읽는 논어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우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50에 읽는 논어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51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슬픈 마음이 좀 있었지만 그래, 이게 인생 50수라고 뭔가 조금 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책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50에 읽는 논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지금은 이제 봄이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약간 여름의 기운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50에 읽는 논어 구비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자, 이 책에 대한 내용들 오늘 함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종엽, 지은이가 최종엽 우리 전문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님이시고요. 윤호북스에서 2021년 11월 3일에 나왔습니다. 지은이 최종엽 작가님은 이 책 이외에도 19종의 책을 내셨습니다. 자, 지은이 소개, 인문학 강사 대한민국 명강사 2016년 전국 강사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국 강사 경연대회 새롭다. MBC TV 특강, KBS 화통, 그 다음에 CJB 스페셜 여러 방송 강연을 통해서 연간 100회 이상의 인문학 강연을 하고 계시고요. 한양대학교 인재개발교육에서 석사를 졸업하시고 평생학습으로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 인사과장, 경영혁신 차장, PA 부장으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대표로 경희대 경임교수로 또 많은 면접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절반쯤의 논어는 특별하다. 50대에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50대에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진짜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중요하다. 네, 공감합니다. 자, 논어를 읽고 인생을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논어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면 논어는 전혀 다른 고전이 될 것이다.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다. 50에 읽는 논어는 50에 흔들리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과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논어의 지혜를 담았다. 말과 지혜에 머물지 않고 50이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공한다. 50을 다시 생각해 50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저자의 소개와 저자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책 소개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는 네이버와 알라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0에 있는 논어 20만 부 기념을 하며 특별 한정 블랙 앤 골드로 새 옷을 입었다. 이 책은 2021년 출간되어 대한민국에서 논어와 고전 열풍을 일으킨 인문 교양서의 원조이자 3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이다. 굽이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50대는 물론 40대와 60대 독자들에게도 더욱 품격 높은 디자인으로 위로와 용기,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공허한 마음을 논어의 지혜로 채우고 인생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논어는 2500년 전에 동안 내려오면서 동서고금 많은 위인과 대중에게 영향을 주었다. 경영자는 경영의 원리를 깨닫고 정치가는 정치의 기본을 닦으며 리더는 리더십을 키우고 삶에 대해 묻는 이는 인생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전방위 지혜를 알려준다. 50은 태연해 보이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부담감은 가중되는 때이다. 이런 50대의 논어를 우리 삶에 맞게 재해석한 논어의 50에 읽는 논어를 꺾이지 않는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우도록 목표와 방향을 안내한다. 자, 50이란 나이가 인생 예전에는 80이 됐지 이제는 100세, 120세까지니까요. 사실은 되게 직장 생활하거나 이때는 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즌이지만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이제 절반에 온 거죠.
산의 꼭대기에 이제 등반을 하고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하니까 꼭대기에 못 간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나눠드릴게요. 공자는 50을 넘어서야 비로소 정치 일선에 나섰고 60 중반까지 이룬 것 없이 이국을 떠돌았다. 이거 되게 새롭네요. 우리 공자님도 뭐 50이 되어서야 정치에 나섰고 60 중반까지도 뭐 이룬 게 없으니까 약간 위로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좌절하기보다 학문에 정진하며 말을 글로 옮겨 전파하는 데 힘썼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 공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한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 있다. 나는 세상의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오도일지 관지라 이렇게 또 써있네요. 오도일리 관지군요. 예, 오도일리 관지다. 제가 한문에 좀 약해서요.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이었다는 것인지, 뼈가 닳도록 노력하며 살았지만 왜 노력했다는 것인지, 당당하게 살았지만 누구를 위한 당당함이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50대의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공자의 오도일이 관지를 생각해 볼 때이다. 그냥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는 거 이거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고 방향을 찾기 위해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50의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읽는 논어는 더 깊게 와닿을 것이다. 한참 50은 물론 40대를 돌아보고 50을 맞이하는 사람, 이순을 바라보는 사람, 누구든 이 책에 지혜가 가는 정점의 다리를 놓아줄 것이다. 자, 이렇게 50대를 위한 책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가정과 회사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어 흔들리는 50. 여전히 사람에 치이고 세상에 휘둘린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 잡으려면 앞만 보고 달려오다 인생 후반전을 눈앞에 둔 하프타임에 도달했다. 지금 제가 하프타임입니다. 지금 진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쓸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50에 문득 공허한 마음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논어의 지혜로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 때다. 그 핵심에는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이 자리한다. 공자는 40에 의욕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다고 하지만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정치 일선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루지 못하고요. 좌절하고 학문에 정진하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렇듯 50에 읽는 논어는 50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잡아주는 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에 있는 또 목차들을 또 아까부터 계속 본격적이래.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50의 공어 논어로 채우다 1강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내용 설명 목차는 설명란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것보다는 좀 읽어드릴게요.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오호, 그렇군요. 가려진 길. 50에 극복해야 될 위기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르지 말자. 50이면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서두르지 말라고 하네. 자, 이 강에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법, 성찰. 50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 어찌할까 숙고하라. 오케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때가 있다. 그렇죠. 뭐 아는 것 같은 거, 아는 것과 정말 아는 것처럼 느끼는 거 이게 좀 다른데 정말 알아야 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이라는 말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해야지. 3강 흔들리는 50을 다잡아주는 힘, 균형감 이렇게 써있고요. 꺾이지 않는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자,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로 하라. 이거 되게 어렵다. 자, 그래 4강에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라. 이거 재밌다.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라.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어라.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다.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해라. 이거 멋있는데.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살아라.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책할 줄 알아라. 50이 넘어가고 하면 이제 고집 세지니까 그러지 말라.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5강 너는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제발 안 된다고 미리 손 긋지 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간절함과 두려움을 공부해라. 이렇게 쭉 있어요. 생각하지만 말고 배워라. 다 더에게 하는 얘기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순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 책 속의 내용들을 좀 살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에 있는 내용입니다.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일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참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은 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천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0.8세가 요즘에 저거잖아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옛날처럼 하지 않고 0.8세를 곱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괜찮다. 약간 위로가 좀 됩니다. 하지만 63세에는 뜻을 정해라. 63세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잘 준비해라. 네, 감사합니다. 공자님. 자, 두 번째는요.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작은 것에 이렇게 마음 쓰지 마라. 읽어볼게요. 공자의 제자 자아가 거보라는 지역에 읍제가 되어, 이게 어떤 벼슬인가 봐요.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자께서 정치란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작은 이익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이익을 돌보게 되면 큰 일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용두사미로 그치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서두르지 마라. 급하다고 서두르면 끝까지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건 어느 부분이거나 다 적용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50에는 나에게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읽어드릴게요. 공자보다 약 70여 년 전에 태어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네. 딴 사람한테 충고는 진짜 많이 하면서 내 자신 잘 모르네요. 자, 그러면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주의자 공자께서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소인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는 이 소인배! 리더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책망하거나 원망할수록 발전은 멀어져 갑니다.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50에 나에게 찾아야 할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네요. 나를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있는 내용입니다. 논어의 마지막 어구 세 문장에는 중요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 바르게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50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공자께서는 나이 50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려고 했습니다. 공자는 천명은 주나라 초기처럼 만 백성이 모두 행복한 대동사회로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나라를 떠다니면서 이 나라들을 정말 주나라의 초기처럼 잘 살고 편안하게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오면 좋겠다. 자, 이번에는 꺾이지 않을 뜻과 흔들지 않는 뜻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는 성공 기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큼이나 앞으로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인생 전반에는 자꾸 심중의 뜻이 흔들렸습니다. 작심삼일이 많았습니다. 심중의 뜻과 목표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남들 따라가기에도 바빴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해 봤지만 결과는 늘 처음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꺾이지 않을 꿈을 가져볼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뜻을 세워볼 때입니다. 이 50에서부터 세워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용기가 납니다. 네,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단 하나의 덕이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덕자인가?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인가? 50을 넘기면서 자문해 봅니다. 덕을 10개의 단어로 풀었으면 인, 의, 예지, 신, 자, 우, 공, 예, 용입니다. 이를 모두 아울러 덕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예의를 지키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일을 해도 믿을 만한 사람, 아랫사람에게 자상한 사람, 친구 간의 우정이 돈독한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손윗 사람에게 공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호, 멋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외로울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야, 이거 자기가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기 체크, 평가 리스트도 되겠네요. 외롭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다는 사람은 덕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자, 자화자찬. 자, 이번에는 밀려온 삶에서 밀려가는 삶으로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그 목차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 또 읽어드릴게요. 재능이나 사상 등을 열어주고 피게해 일깨워주는 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공자의 독특한 교육 방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학생 스스로가 궁금한 걸 밝혀내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일깨워주지 않았습니다. 전전긍긍하지도 않은 학생에게 미리 가르쳐 봐야 조장만 될 뿐 크게 득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잘 표현하고 싶어 더듬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그 자기계발서나 인생 질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함부로 조언하지 마라.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연구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정말 구하고 싶을 때 그때 조언을 해줘라.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래야 되는데 괜히 그냥 잔소리만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끔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내일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던가, 지금까지의 일들이 정말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해온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념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지,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 내가 조종당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다면 행복한 인생을 확인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해야 될 일보다 다른 걸 하고 있습니까? 그 김경일 교수가, 그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면에 불안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외면에 어떤 불안감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거를 갖다 해결하고 그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약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게 뭡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오늘 마지막에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책을 소개시켜드린 책은요,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20만 부 특별 커버 에디션으로 나온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눈 책의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도 50이 넘어갔으니까 이제부터 더 열심히 책 소개하는,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비 오는 날 무지개 피는 거죠.